예, 우리 지난 시간에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적어는 놨는데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죠.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도 제대로 시작은 했는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신텍스와 시멘틱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뭐 팩토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베이지안 네트워크 한번 봤습니다. 언제 봤냐? 나이브 베이즈 할 때 봤다 이겁니다. 나이브 베이즈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이 펑션은 argmax 하는 것인데 요거를 argmax 하는 파라미터들을 찾는 거였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억지로 사실은 가정을 해서 py 있고 y가 기분인 상황에서 개별 인풋 피처들은 다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강한 우리 나이브한 순진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라이어 파트가 붙어가지고 이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y가 기분인 상황에서 x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y가 기분인 상황에서 x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과 y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물론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노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이제 뭐 간단한 자료 구조 이런 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x1과 x2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선을 연결해 줘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브 베이즈 모델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복잡한 모델도 이런 이 그래피컬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또 보기도 편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 그래피컬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피컬 노테이션인데 어떤 그래피컬 노테이션이냐면 랜덤 베리어블과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아니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랜덤 베리어블의 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컴팩트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그래피컬 노테이션이 바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면 노드와 링크가 있죠.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링크라고 하는 것은 노드를 서로 연결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노드 사이를 링크해주는 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텍스 이 문법은 어떻게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려고 하면 이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acyclic directed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acyclic이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없는 a가 붙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사이클이 없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가 일단은 돼야 되겠습니다.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는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안 되고 디렉티드 돼 있으면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 셋업 노즈는 어떤 거냐 하면은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들인데 여기 우리가 앞으로 쓸 모델에 이 머신러닝 모델에 쓸 랜덤 베리어블들이 되겠죠. 인풋 피처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뭐 아웃풋으로 나와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요 xi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parents xi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개별 노드들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요런 컨디셔널 probability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x1은 이 x1의 parent 이 directed acyclic 그래프에서 이 x1의 parent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뭘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요거를 표현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2의 parent는 누가 되겠죠? 당연히 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x2 바 y는 이 x2라고 하는 이 노드는 px2 바 y를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요 페런트가 없네요. 페런트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py 바 전체 다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 링크는 뭘 의미하냐면 다이렉트 인플루언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패런트에 대해서 패런트가 차일드에게 주는 다이렉트 인플루언스가 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인플루언스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Y는 지금 패런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여기 Y가 아니라 Z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Z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Z가 Y에게 다이렉트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죠. Y가 X1한테 다이렉트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죠. 그럼 Z는 X1한테 인다이렉트한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이런 형태의 표현이 바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 몇 가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손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이 네트워크의 구조 같은 건 어떤 거냐면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관계를 가정을 하고 있죠.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머신러닝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충치가 나면 입 안에 충치가 있다고 하면 충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이빨이 아프다. 충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빨이 아프다 혹은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현재의 날씨랑은 하등 상관이 없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충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이렉트한 인플루언스가 치통이라든지 충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안에 구취가 난다라는 것이 다이렉트 인플루언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트워크는 표시하고 있고 또 동시에 연결이 없지 않습니까?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이 날씨는 얘네들이랑 충치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빨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구취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여기에 age라고 하는 팩터를 나이라고 하는 팩터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좀 되시는데 이 연세가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이 이빨이 안 좋아지세요.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중치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우리 전문가한테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나이가 많이 있으면 충치가 날 확률이 높아지고 충치가 있으면 그러면 투세이크 치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다이렉트 인플루언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나이가 많이 들면 이빨이 아프다. 나이가 많이 들면 구취가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다이렉트 인플루언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표현은 해석은 날씨는 다른 베리어블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다. 왜냐하면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인다이렉트 인플루언스를 어디에도 주고 있지도 않고 받고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웨더는 인디펜던트 하다. 치통 같은 경우, 구취 같은 경우는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한데 이 캐비티라고 하는 충치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 하에서는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배운 걸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봅시다. 내가 이빨이 아플 확률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올라갈까요?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빨이 아플 확률이 충치가 없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충치가 없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취가 나냐 안 나냐에 관련이 있을까요? 예,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관계가 컨디셔널 인디펜던트한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다른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 예제는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어느 교수님이나 다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예제라서 저도 한번 재미삼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단독주택에 사는데 이 옆집에 누가 사냐 하면은 존이 살고
메리가 살고 있습니다. 존이 살고 메리가 살고 있는데 이 도둑이 단독주택은 도둑이 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겠고 이 도둑이 들은 것 같으면 이제 알람이 딱 울리는 그런 센서를 박아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센서에서 가끔가다 알람이 삐용삐용 나면은 그러면 가끔가다가 옆집에 사는 존이 나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 혹은 메리가 나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알람이라는 게 울리면 이 다이렉트 인플루언스를 준다는 겁니다. 존이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메리가 나한테 전화하는 것을 다이렉트 인플루언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람은 어떤 경우에 울리느냐? 다이렉트 인플루언스 받게 되겠죠. 당연히 이 도둑놈이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게끔 이렇게 인플루언스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센서들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지진이 났을 때도 알람이 울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도둑이 든 건 아닌데 그냥 땅이 좀 흔들렸을 뿐인데 이 충격으로다가 알람이 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메리 이 관계를 제가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테이블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에 버글러리 앞으로 B라고 하겠습니다. 뭐 E, A, J, C, M, C 뭐 이런 식으로 J, M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이 페런트가 없죠. 페런트가 없기 때문에 기분에 대한 파트가 없게 되겠습니다. 기분에 대한 파트가 없게 되겠고 그래서 P, B는 이렇게 뭐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true인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false인 경우는 1 빼기 이거 하면 되겠죠 싶습니다. 자, PE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PE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페런트가 없죠. 그래서 컨디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만 해볼 수 있는데 E 이꼴 true일 확률이 요거고 E 이꼴 true일 확률이 E 이꼴 false인 확률은 1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 볼까요? 예, 맞습니다. 보면 도둑이 들 확률은 0.1%. 예, 도둑 뭐 자주 드는 건 아니니까 엄청나게 자주 드는 건 아니에요. 0.1% 확률로 도둑이 된다. 지진이 날 확률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즉 도둑이 들 확률보다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0.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B와 E라고 하는 것이 이 A에 대해서 다이렉트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죠. 우리 바이에지안 네트워크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노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 P의 A 바 페런트들을 표현하고 있다. B, E. 요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게 어디다 표현이 됐냐면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테이블로 표현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B, E가 요런 조건일 때 A가 true일 확률을 요렇게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B가 true고 도둑이 들었고 도둑이 들었으면서 동시에 우연찮게 지진도 같이 났습니다. 그러면 true인 경우에서는 얘는 95%의 확률로 알람이 삐용삐용 울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가 도둑도 안 들었고 지진도 안 났어요. 도둑도 안 났고 지진도 안 나면 그러면은 얘가 아무 일도 없는데 알람이 삐용삐용 울릴 확률은 마찬가지 0.1%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도둑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들었으면서 지진이 안 났으면 94%의 확률로 삐용삐용 알람이 울리고 좋은 알람이네요. 도둑은 안 들었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29%의 확률로 삐용삐용 알람을 울리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람이 삐용삐용 울렸을 경우에 존이 나한테 전화를 할 확률은 P의 J 바 A로 표현할 수 있겠고 메리가 나에게 전화를 할 확률도 P M 바 A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람이 삐용삐용 울리면은 존은 착한 애여가지고 저한테 90%의 확률로 야 너네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라고 전화를 해주는 것이고 알람이 삐용삐용 울리면 메리 같은 경우에는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한 70%의 확률로 야 너네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라고 전화를 해준다고 보겠습니다. 자, 요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이벤트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첫 번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디펜던스 관계도 있고 아니 인플루언스 관계도 있고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실질적인 발생 확률 값들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리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알람이 삐용삐용 했을 경우에는 70% 확률로 전화한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도둑이 들었을 확률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컴포넌트,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 코잘 릴레이션, 개별 이벤트들, 개별 랜덤 베리어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고 이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알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일반 상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폴로지 그런 구조 차원의 그런 정보들이 있고 또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치적인 정보들이 있겠죠.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테이블도 있을 것이고요. 컨디셔널 프로버빌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밸류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컨티뉴어스한 밸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펑션 형태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이런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메리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사실 기분인 상황에서 메리가 나한테 전화한 게 기분인 상황에서 도둑이 들었을 확률이 무엇일까라고 판단하는 이런 확률에 대한 계산 과정에서는 이 구조적인 그런 내용도 쓰이고 구조적인 관계도 쓰이고 이런 수치적인 관계도 쓰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우리가 원하는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 확률 값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구조와 이런 확률 값들이 동시에 쓰이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